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돌아오는 시간이죠.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 토론에 참여하고 싶으신 청취자 여러분은요. 의견을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세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첫 번째 상견례를 했는데요. 뭐 의미심장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5시에 만나서 뭐 약 1시간 정도 공개 비공개로 이야기를 이어간 것 같은데 이 공개야 뭐 다 노출된 거니까 저희가 훈훈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비공개에서 어떤 좀 팽팽한 의견이 오고 갔을까? 그리고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로 아마 서로 기싸움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소 국장님. 네. 어떤 얘기 오갔을까요? 글쎄, 오늘은 어쨌건 처음으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난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원내 수석부 대표들이 사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밑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원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서로 지난번 총선 때 조성된 여소야대 이런 민의를 잘 살려서 우리가 이른바 협치의 20대 국회를 좀 열어보자. 네. 이런 뜻을 좀 같이 모았고, 앞으로 이제 20대 국회를 개원하는 데 있어서 미묘한 어떤 좀 신경전 같은 게 펼쳐지지 않았을까. 국회의장 문제 특히. 네.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뭐 그런 얘기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뉘앙스는 좀 주고받으면서 기싸움 네. 비슷한 네. 상대 의중도 좀 떠보고 우리 의중도 내비치고 뭐 그런 자리 정도가 오늘 상견례 자리니까요. 네. 여기서부터 뭐 구체적인 얘기를 뭐 그렇게 나눴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가벼운 같습니다. 잽들을 서로 좀 날렸을 것이고 네, 탐색전을 네. 또 뭐 탐색전. 펼치는 뭐 그런 자리였을 것이다. 네.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일정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 있다가 막 건너온 길이었는데요. 네네. 물론 뭐 그 회의를 따로 취재를 하거나 뭐 네, 참석하신 건 아니고요. 네네. 탐색전이나 잽이라고 할 만한 것도 뭐 거의 없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인사만 비공개 했다? 때도. 네. 일단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긴 하지만 한석이라도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됐기 때문에 네. 그곳에 의장을 돌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여기에 국민의당도 동조를 하고 나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굳이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네네. 내심 법사위원회 위원장 여기는 아주 중요한 데죠. 모든 네. 법안이 본회의장으로 넘어가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길목 같은 건데 네. 여기 늘 야당이 맡아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우리가 해야겠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두 당에서는 상당히 반감이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이겼다거나 뭐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다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일 것 같고요. 네. 등등등 지금 몇 가지 예상되는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3당 수석 부대표들 셋이 만나서 일단 실무적 조율을 하게 하자. 네. 그리고 내일 모레 대통령과 지금 여야 지도부 또 만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전후해서 그거 좀 지나서 뭔가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고 당분간은 물밑에서 3당 수석 부대표들이 각자 조금씩의 재량권 아주 적으리라고 봅니다만 네. 그것만 가지고 와서 서로 진짜 의중을 타진하고 어느 선에서 절충 및 타협이 될까 그것을 탐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어법 혹은 뭐 소통 형식 이게 좀 일반 국민들은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세한 건 잘 모르니까요. 그럼 오늘 셋이 처음 만난 건데 네. 각각은 또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입장들은 다 나왔고 말을 통해서 언론에서는 수많은 논평을 쏟아냈잖아요. 그럼 오늘 가장 이제 연장자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같은 분이 자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하시고
이 두 개를 다 잡는 것은 어려우니 그럼 법사위원장은 뭐 새누리당이 하시죠. 이렇게 농반 진반 던지고 그러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워낙 네. 그 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저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를 들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마치 이렇게 어른으로서 이렇게 막 정리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취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전략적으로도 네.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도 어떤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총선에서의 민의를 잘 받들어서 20대 국회 개원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네. 예를 들면 이런 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총선에서의 민의라는 것이 과거 관례대로 봤을 때는 일당이 국회의원을 하는 거니까 더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거기서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민주당에서 국회의장 맡으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협상이 잘 안 되고 이제 끄트머리까지 갔을 때 얘기인 것이고 오늘 정도 처음 만났을 네. 때는 뭐 이렇게 덕담 비슷하게 그런 은근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가져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13대 국회 이후로 네. 단 한 번도 19대 국회까지 개원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단 한 번도 없군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임에서는 아마 우리가 그 법정 시한을 지켜서 20대 국회를 한번 개원하는 네. 모습을 우리 원내대표들이 한번 연출을 해보자. 이런 좀 결의 아닌 결의도 했을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까지 뭐 19번의 국회에서는 한 번도 이 원구성이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이 없다. 과거에는 이게 12대 국회까지는요. 사실 네. 뭐 지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완전 여당 자체가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네, 상임위원장 전부가 다 여당 소속이었으니까 아하, 네. 뭐 개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13대 국회 때부터 이제 이른바 여야 구도가 되면서 네. 밀당도 한 번도 필요해졌고 그때 네. 이후에는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주에 그러고 보니까요. 이강윤 평론가님, 네. 저 우상호 원내대표 선출됐을 때 예. 이 개인 신상을 저희가 그냥 노출해 버렸어요. 네.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대학교 동기 개인 동창하고 친분. 예. 친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오셨는데 취재를 안 하고 오셨다 이렇게 딱 방어를 치시니까 그러면 생방 중인데 지금 전화하셔서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추정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국회의장하고 꼭 고집하지는 않겠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장, 법사위 꼭 고집하지는 상임위장 않겠다. 두 개를 우리가 꼭 다 쥐어야겠다. 이건 아니고 네. 야당이 그동안 해왔는데 국회의장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사위까지 꼭 해야겠으니 그러다가 네. 그것 때문에 난항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원이 늦어지거나 하는 네. 그 덤태기까지 쓰리하지는 않을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아직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이었으니 예. 19대에서까지 20대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당이니 국회의장도 주면 받겠다. 둘 다 이제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거 보세요. 찌르면 나온다니까요. 근데 취재하셨나요?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것이 네. 물론 국회 내에서도 각 당끼리 붙었을 때 견제와 균형 원칙은 기본적으로 작동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국회의장을 여당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사실 국회 운영에서 원내총무단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네. 의장 그리고 법사위 이곳들이 이 세 개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스트를 고르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 의장을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에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사위를 왔던 것이니까 네. 그것도 일종의 관행상에서 아마 네. 그것을 둘 다 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예. 지금 뭐 이강윤 평론가님 말씀대로면 어느 정도 새누리당 여당과 지금 야당 두 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그동안 나온 이야기를 보면 절충돼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예, 아마 나머지 여타 상임위원회를 누가 가져가느냐 가지고 밀당을, 법사위를 네. 걸어놓고 거기에서 더 많은 밀당, 네, 네. 그러고 더 얻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를 위한 포석이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 상임위 내용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기 전에 지금 소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또 이 이슈가 하나 있는 거죠. 이 법정 시한이라고 하는. 예. 네. 그러면은 6월 7일이라고 하던데요. 일전에 또 6월 9일까지는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요게 이제 네. 청취자들 들으시면서 몇 가지 이제 이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숫자들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개원일은 5월 30일입니다. 네. 5월 30일 날 개원을 해서 현재 국회법에 보면은
임기 개시되는 7일째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이제 일요일까지 감안하면 올해는 이게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날 국회의장과 부의장 여기를 이제 선출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상임위원장단은 첫 본회의 이후 3일 내에 선출하게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6월 7일 날 의장단 선출이 돼서 본회의에 선출을 하면 6월 9일 날까지는 상임위원장 또 단을 구성이. 전부 다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월 30일 개원해서 6월 7일 날 의장단 뽑고 6월 9일 날 상임위원장단까지 되면 전체적인 20대 국회의 원구성이 이제 그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원구성이 끝난다.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5월 30일자로 20대 국회의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배지를 달고 임기가- 취임하는 거니까. 임기가 시작되는 네, 거죠. 이제 당선자라는 말을 떼고 이제 의원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지금 소 국장님이 잘 정리해 주세요. 그럼 짧게 여쭤볼게요. 네. 지켜질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지켜질 것으로 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13대 국회 이후에 우리 국회가 한 번도 국민들한테 이 개원 약속을 지키질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많게는 보면 125일, 아주 가장 짧았던 게 9일 법정 시한을 넘긴 거예요. 네. 평균 한 42일 정도 아하, 한 달 늦게. 이상.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법정 시한을 늦게서야 구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의 민심이 워낙 무서운 민심이 네. 표출이 됐고 또 이른바 3당 체제 협치를 시험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개원 협상이 시작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야 원내대표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좀 이른바 협상파라고 할까? 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고 이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킬 것으로 보고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거. 과거에 보면은 이 시한을 못 지키면서 국회의원들이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 갔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비판이 시작돼서 내내 막 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올해는 좀 반드시 법정 시한을 지켜서 이런 부분을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좀 시작을 한다면 좀 생산적인 20대 국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합니다. 공평하게 짧게 여쭤볼게요. 지켜지리라고 보세요? 이 평론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뭐 아주 장밋빛으로 보긴 힘들지만 왜냐하면 16대 이래로 지금 처음으로 양당 구조가 아닌 다당 3당 구조에 들어온 거죠. 네네. 그리고 국민의당이 자신의 존재 이유,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에 총선 민의가 어느 정도 실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원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네. 네. 아주 장밋빛은 아니지만 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호동 무임금 가지고 얼마나 많이 국회의원들이 저 국민들한테 혼났습니까? 맞습니다. 또 혼나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들 차려야죠.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이 뉴스 청문 승부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의 대담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법사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의 네. 위원장이 저희가 며칠째 상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우리 예, 양당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예, 이 국회 내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길목을 잡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야 모두에게 중요하겠죠. 법을 통과 안 시키기 위해서든 통과시키기 위해서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이 법사위까지는 빼고요. 네. 국회의장단 빼고 나머지 상임위가 지금 18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16개의 상임위에 특위가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결 네네. 특위 뭐 등등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예. 지금 이 3당의 수싸움에서 아까 법사위원장 굳이 고집하진 않지만 나머지 더 좋은 상임위를 가져오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해봤는데 어딘가요? 이 평론가님. 어디가 저는 있나요? 일단 법사위는 저수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수지다. 실개천의 물들이 다 저수지로 흘러 들어와서 일단 모이고. 입구로 네. 그래서 출구를 통해서 각 논으로 빠져나가는 네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건 맞죠. 그러네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법이 만들어질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다음으로 고르라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집권 여당에서 늘 맡아왔던 곳이 운영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네. 국방위 한 이 정도였습니다. 네. 운영위가 중요한 것은 청와대를 관할하는 것이죠. 네, 네. 국정감사도 이곳에서 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정무위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네.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몇 개 고르라면 저는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그다음에 정보위 이런 쪽은 앞으로 큰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지금 대북 뭐 최근에 네. 노동당 7차 전대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네. 한반도 이슈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도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왜 이것을 항상 보수계열의 정당들만 맡주어야 할 게 뭐냐. 네. 우리도 한번 맡아보자라고 의욕을 부릴 것도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지금 운영, 국방, 외통, 정무, 정보. 근데 이 중에서 운영과 국방이 우선 좀 중요하다. 네. 그럼 소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역시 운영위원회 중요하죠. 네.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담당하고 국회 운영 또 전반에 대해서 네. 여기서 하고 각 당 원내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운영위원회 중요하고요. 저는 두 번째로 좀 중요한 것이 이 경제 관련 상임위다. 네. 경제 관련 상임위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정무위원회랑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네. 세 개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 네. 가지 측면에서 또 내년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걸 등등을 바라보고 경제 민주화 관련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제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미방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래방송통신 뭐 굉장히 길죠. 미방위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게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이른바 대선 관련돼서 이 방송 쪽 관련된 그런 키를 쥐고 있는 또 상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의원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건 그래도 국토교통위와 교육문화위원회죠. 여기 이권들이 많고 아하. 그러니까 이 지역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핸들링 할 수 있는 뭐 그런 툴이 많은 곳이니까 네. 그런 쪽도 서로 차지하기 위한 그런 뭐 삿바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요. 네. 지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 교문위, 그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잖아요. 네. 그럼 우선 교육부가 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부처를 관할하는 게 합쳐져 있는 모양새예요. 예. 이거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교문위 분리에 대해서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교문위 아닙니까? 신청 뭐 네. 다 했다면서요. 근데 네. 이제 이 환노위도 분리해야 된다. 환경노동위원회인데 환경부, 노동부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국민의당은 상임위가 늘어나면 좀 상임위원장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런 수가 들어있는 그럴 거예요? 수 있죠. 네. 지금 국회 의석수 비율대로 나눠 갔는데 네네. 몫이 커지면 네. 지금 현재대로 하면은 총 18개 중에서 새누리와 더민주가 8개씩 갖고 8대 8대 2. 네. 남은 2.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또 네. 기준이 되기도 해요. 네네. 뭐 조정 과정에서 한 석쯤은 아니 한 상임위쯤은 가져갈 수는 왔다 있지만 갔다. 그건 네. 예, 높아 보이지는 않은데 파이가 한 상임위가 2개쯤 더 늘어나 버리면 네. 쪼개다 보면은 자기들에게 당당하게 우리 하나나 2개 더 달라라고 할 수는 있는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말 이름도 길지만 전혀 이질적인 것들을 섞어 놓은 점이 있고 네네. 행정부 내에서는 교육부총리가 사회부총리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교육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백년지 대계인데다가 네. 우리나라처럼 공교육이건 사교육이건 언제 어느 때라도 이슈가 되고 문제가 국민들 많죠. 관심사 있는 곳이 네.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면은 이슈가 흩어지는 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쪼개자고 하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합리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환경과 노동도 이거 전혀 김 씨와 이 씨를 합쳐놓은 것 같은 건데 쪼개자. 네. 네. 그렇게 들면은 쪼개야 할 게 한 3-4개는 더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방위도 쪼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늘어나니까 또 뭐는 묵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는 있더군요. 아하. 이게 개원 협상 때마다 나온 얘기예요. 네, 실은. 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 뭐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정부 조직을 짜듯이 네. 국회의 기구도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한다면 교문체육관광위는 쪼개는 게 맞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방송 미방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송 관련 정책인데 네. 네. 이것을 미래정통과학 뭐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네, 여기 역시 네. 잡탕밥이란 말이에요. 아하. 이 두 군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 국장님은 어디를 좀 나누고 어디를 묶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글쎄 참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직접 의정 활동에 참여해 봤던 뭐 국회의원들이 가장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임위원회를 분할하자, 통합하자 이러한 논의는 좀 생산적이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네,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강윤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문이라든지 미방위, 환노위 세 개가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성격 자체도 좀 이질적이고 이 일단 그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뭐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많고 네. 상임위 차원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과연 이렇게 성격이 다른 2개 부처, 3개 부처를 묶어서 하나의 상임위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네.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그렇게 나눴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자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18개 상임위원회를 유지를 하면서 수는 유지해야 예, 한다. 나눌 건 나누고 지금 나오는 대로 통합을 말하는 것은 국방위와 정보위 통합하는 거, 윤리위와 운영위 통합하는 거,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 통합하는 거 이렇게 한 또 네. 비슷하게 한 3개씩 나와요. 그렇다면은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숫자는 18개로 그대로 가면서 분할하고 통합하면은 뭐 그것도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자, 여성가족위하고 보건복지위를 합치는 것도 아. 업무 연계상도 있고요. 여가부와 예. 보건복지위. 근데 재밌는 게 네. 뭐 약간 여담성이긴 합니다만 환노위, 환경노동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네. 각 언론사들 출입기자 배정할 때도 네. 환경부, 노동부를 같이 출입시키는데 아. 예전 과천 청사 시절에 보면 예. 같은 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환노가. 네. 그래서 같은 층에 또 기자실이 있어가지고 왔다 네. 갔다 하고 뭐 이런 이 정말 지극히 침대에다가 네. 몸을 맞추는 그런 거였죠.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3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4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